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지난 영상에서 상화, 하목, 상과 하의 상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오늘은 이제 부부관계, 부창, 부수를 배울 텐데요. 여기선 지아비 부고 남편을 얘기하죠. 이거 부부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대장부 할 때도 이거 써요. 그 다음에 창자는 부를 창, 뭐 먼저 할 장 이렇게 돼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 아내부, 부인부 이렇게 되고, 요거는 부덕하다, 부인, 뭐 자부, 뭐 여러 가지로 쓰이고요. 딸을 이건 수시, 수의, 수필 이럴 때도 쓰이는 자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하면 남편은 선창하고 부인은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요즘 세상에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이 남편이 리드를 하면은 부인은 유순하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천자문책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현대에 와서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글씨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이제 모필글씨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인들도 나는 이게 지금 일본어를 배우는데 한자가 좀 쓰기가 힘들어. 아니면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자 쓰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게 더 사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쓰겠습니다. 활자에서는 이 좌우 대칭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대로 써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쪽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중심에서 양쪽으로 공간이 똑같이 나와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대로 파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자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 조형성에 있어서는 육필로 쓰는 조형성에 있어서는 보통 왼쪽보다 오른쪽 길이가 더 길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중심 잡아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일자 걷잖아요. 중심을 잡아 놓으면 편해요. 왼쪽이 좀 짧고 오른쪽이 조금 더 길어요. 여기 중심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랬을 때 이 중심은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쑥 올라가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빼세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이 삐침의 각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설정을 할 때 45도다. 그러면 삐침의 각도에 의해서 파임을 이 각도만 설정해 주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각도 있죠? 세모 각도. 이게 딱 같아지는 거예요. 네, 요런 걸 알고 쓰면 편하다. 그다음에 이제 행석하겠습니다. 이 연결성. 자, 이건 좀 짧게 들어가요. 길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파임으로 안 하고 점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훨씬 더 간결해지고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세로 쓰기를 할 때 여기서 다음 글자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행서로 가면 그런 자들이 많아요. 두 자, 세 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이 박물관에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자형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창자도 이게 창자가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음. 뭐 이건 창가를 부른다, 선창을 한다, 재창을 한다 이럴 때 이거예요. 자, 인제 활자대로 써 보면은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거의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다가 뭐 이건 사방팔방 다 꽉 막히게 써 있어요. 그쵸? 이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일상에서 쓰는 방법은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사를 해 왔냐면 중심 잡아 놓고 합니다.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면 이쪽에다 쓰시면 돼요. 근데 입구를 크게 안 했다. 예. 요렇게 쓰고 나머지 중심에서 요렇게 들어가요. 한쪽은 여기 띄었어요. 중심을 이렇게 잡아 보면은 여기선 중요한 거는 이 가로 공간 있죠? 이 가로 공간이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쓸 공간이 다 맞아야 돼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간이 비슷비슷하게. 이러면 전체 중심은 여기고 입구가 여기 있으니까 잘 조형을 갖춘 글씨가 된다. 이 써 놔도 이건 잘 멋이 안 나요. 이자는 뭐 엄청 써도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행서 보겠습니다. 입구를 3 핵짜리가 이렇게 해서 2 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돼서. 굳이 다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가는 기운만 있으면 돼요. 가는 기운만. 자 인제 획이 복잡해지는 글자입니다. 여기선 아내부, 부인부 이렇게 할 때 요거는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죠. 예? 일단 많아요. 이 옆에 그 계집여자 들어오는 게 쓰기가 어려워요, 자형 잡기가.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이 뚫고 나가요, 활자에는. 그럼 요 공간 있죠? 여기로 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활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자에는 이걸 양쪽을 아래 위를 거의 맞춰 쓸 거예요. 근데 자형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자료가 남아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활자는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는 한자는 이렇게 씁시다 하고서 학자들끼리 인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형으로 계속 쓰는데 활자본은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특히 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수님들 칠판에다가 만약에 이 판서를 할 때 또박또박 안 쓰고 막 행서로 막 날려 쓰잖아요. 그런 서체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 형태는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자형도 많이 변형을 하고 이렇게 생김새를 많이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그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글씨예요. 중심을 잡아 놓고 칸을 계략적으로 3 칸으로 나누면은 변과 방의 크기 위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집년은 변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쓰면 되고 이쪽 숫자 이쪽 부분은 2 칸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칸 그 사용 용도가. 자 계집여자가 이 어려운데 제가 인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좀 긴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중심이 여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심이 여기면은 시작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끝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끝이 서로 이렇게 딱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그럼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중심이 이렇게 맞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이건 계집여자는 쓰는 방법이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쓰면 편하다. 그리고 이거보다 낮게 썼지만은 쪼끔 올라가게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영상 형태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선 그렇게 설명할게요. 요거보다 쪼끔 위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자 활자에는 이렇게 뚫고 나갔죠. 안 뚫고 나가도 됩니다. 이런 자형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로 들어오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요거 인제 이쪽 오른쪽 글자의 중심을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긴 듯하게 해서 어디까지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가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은 오밀조밀하게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예.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비슷하게. 항상 가로 간격은 무조건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어 부인 부자 아내부 뭐 하기도 하고 해요. 그다음에 인제 행서. 행서도 여기서는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막 그 획과 획을 연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주의 자형은 행서로 오게 되면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져요, 모양이. 예 이게 따라와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도 와서 이렇게 연결돼요. 요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우리가 이 해서체는 바짝 붙였어라고 했는데 행서는 쪼끔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 맥락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행간이 좀 넉넉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조이는 데는 확 조이고 틔워주는 부분은 확 틔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글자 따를 수. 따를 수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비를 쓸 때는 좀 많이 좀 생략된 그런 형태로 쓰여진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쪼끔 천천히 좀 차분차분하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써 놓고요. 긴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안으로 책받침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쓸 때 이 다음 요 부분을 쓸 때 너무 바짝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좀 공간을 두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책받침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인제 활자에서 보는 책받침이 점을 하나 두 개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게는 안 쓴다. 예. 요것도 이렇게 제가 바로 찍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가로액이 있는 거예요. 예. 한 점 한 획이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 하고 3분의 2 쓰는 법칙은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지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뭐 자로 이 공간이 딱 맞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좌우 변인 경우에는 이게 인제 오른쪽에 오면 우방이 돼요. 여기서는 자 인제 보실까요? 왼쪽 한 칸만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짧게 들어와. 그럼 이 끝보다 여기가 들어왔죠? 그쵸? 예.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이 아니라 약간 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는 이 가운데 이 공자를 빼 버렸어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바로 있을 유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일직 수직으로 맞추게 되면 이쪽 공간이 뭔가 들어와야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얘를 약간 작게 쓴다. 그리고 여기서는 점도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점 찍을게요. 이렇게 점 찍고 위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거 하나가 생략된 그런 형태가 훨씬 더 쓰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차용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썼는데 또 틀리지 않았나? 이거 당신 잘못 썼어요." 할 수도 있는데 다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조사하고 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도 그쵸.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예. 뭐 어떤 분이 뭐 요즘 근데 재밌는 게 좀 조회수가 쪼끔 더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 이 굉장히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긴 하는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쪼끔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예 오리지널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뭐는 구독자 인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대신에 아 뭐 "고맙다. 활용 잘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런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뭐 자기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단 많이 보면 좋지 않나 싶어요. 조회수라는 거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예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인제 이걸 행서로 봤을 때도 자 이걸 가지고 행서를 써요. 이걸 가지고 행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자를 가지고 행서를 쓰는 게 이것도 많다. 예 똑같이 인제 갑니다, 이거랑. 살짝 작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이거보다. 그리고 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연결되는 건데 이 안에 지금 점이 있잖아요. 근데 행서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복잡하니까 이 빼버리고 쓴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예 점 이 생략도 가능하다 행서에서는. 예. 그러니까 삐침, 파임, 갈고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획과 획을 연결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이게 또 기본적인 그 행서를 흘림체를 쓰는 공식입니다. 자 인제 이 정도까지 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자 인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제 나오잖아요. 상하 에 대해서 또 부부 간에 이건 부부 간의 문제예요 부부 간에. 이렇게 이게 부부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서 선창을 하고 부인은 따른다. 이게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 보통 남편은 강함과 의로서 선창을 한다고 그랬어. 앞에서 강함과 의리로서 이게 그 끌어가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면 부인은 유순하게 대들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쵸. 유순하다는 얘기는 이 굉장히 그 온유하면서 순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다 이걸 규정을 져 놓으니까 예 거기에 사람들은 어려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예 인제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다시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런 배운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더 악랄하게 한다는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상하와 하목이 아니라 예 이건 상하 빼고 그냥 화목만 남아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냥 화목만 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뭐 이게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문장이 인제 그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지아비부, 남편부, 불을 창, 아내부, 따를 수에 대한 글씨를 이런 글씨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이 방법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우리 그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면서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